좋아요, 구독. 리플이 최근에는 가격 상승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최근 가격 상승의 이유를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SEC의 이제 소송에서 부분적 승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에서 리플의 XRP의 토큰 판매가 증권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리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거 리플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거래하는 것, 토큰, 코인 중에 하나라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적 승리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거의 기관 투자. 왜냐면 리플 부분이 사실은 이게 외환 쪽 크로스보더에서 쓰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전에 IBM이 있을 때 하이퍼랬죠. 이제 저도 이제 IBM 출신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SRP 리플은 이제 그런 스위프트에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신호들이 기관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약간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상에도 약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리플은 재미있게도 저는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혁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실제 토큰 시스템에서 사실은 리플이 외환 송금 부분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자체에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를 가져가려고 하는 미래의 이제 디지털 뱅크 역할을 하려는 비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제 친한 친구가 여기 또 리플 아시아 패시픽 담당자예요. 아, 진짜로요? 저랑 네. 고등학교 친구니까 짝이기도 했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 일화이긴 한데 네. 이름까지 얘기 못 하고 그러니까 네. 방송이니까 근데 원래 이 친구가 되게 원래 유럽에 있는 금융회사만 다녔었어요. 브라이드 강한 건데 저랑도 친한 친구긴 한데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리플에 가는 입사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는 월급을 리플로 줘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갑 바꿔야 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금융권이었으니까. 근데 그러셨구나. 그만큼 기존 금융권 있던 사람이 조인했듯이 이렇게 전체 SEC와 그런 재판도 있었지만 제가 유럽, 미국에서 이렇게 기존 금융권 시스템하고 되게 조인트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캐치했던 기관 투자들 많이 조인하고 있어서 리플의 의외로 지금 워낙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이더리움, EVM 계열이 좀 강세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의외로 또 리플을 또 기술적 관점.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이 많으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리플랩스에서 보면 실제 기술적인 부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연결하거나 기존 리거시 시스템하고도 연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자산 분산 원장에서 이제 안에서 보면 이게 완벽하게 블록체인이냐고 했을 때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밸런스 맞춘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최대한 잘 적응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투자자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의외로 잘 조용조용하게 금융권이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 마켓에서 마치 우리나라는 이제 체인링크나 폴리곤이나 아발란체 이런 데가 하는 것처럼 리플은 해외에서는 이런 좀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플 코인을 지갑 이동을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기술적인 분석 측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모를 봤었을 때 일부 투자자분들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는 그 부분은 교수님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목적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플 자체는 약간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처럼만 쓰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투토큰 시스템은 기본적인 거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쓰는 약간 목적 자체가 그런 거고요. 뒷단에서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오늘 제가 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니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만큼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뒤에는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선 뭐 온체인, 오프체인 뭐 그런 거 관점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마 리플 지갑을 설치해 보시면 그 안에 막 느끼셨을 텐데 약간 디파이나 약간 전체 금융 미래 디지털 자산의 뱅킹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긴 해요. 저도 설치해서 몇 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갖고 있는 그림은 이 안에 뭐 그냥 스텝 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디파이, NFT 이런 식으로 다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근데 아마 투자나 일반 분들은 그냥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처럼 송금하고 수신하고 그렇게만 느끼실 텐데 백엔드에는 의외로 그런 원대한 꿈은 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서 이제 왜냐면 지갑 설치해 보면 알거든요. 그것들은 미래 디지털 뱅크를 꿈꾸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현실적에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이지 하죠. 토큰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교수님의 시선에서 풀어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더 와닿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투자이자 관점에서 좀 많이 보시긴 하잖아요. 일단은 리플의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 SEC와의 소송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실 이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한 업데이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SEC와의 소송 현황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7월 판결 이후에 SEC가 이제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각자 측면에서 추가 의견서 제출하고 있고요. 한 1월까지 SEC의 이제 최종 의견 제출 기한이 설정돼 있어서 뭐 소송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임박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아마 트럼프가 이때쯤이면 또 트럼프가 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SEC의 수장도 바뀌고 그리고 판결도 좀 더 바뀔 수 우호적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뭐 약간 긍정적 에너지가 또 합쳐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재판 관점에서 약간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종 추가 의견서가 나오고 있고 최종에 대한 결론이 이제 임박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이나 그때 보면 됐을 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이 아마 승소했을 때는 아마 뭐 SRP의 이제 법적 지위가 이제 명확해져서 기관 투자들이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지겠죠. 근데 SEC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는 SRP가 이제 증권으로 이제 되면 이제 증권으로 딱 규제로 되면 규제된 대상이 증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래소 상장 폐지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이건 또 약간 과도한 시나리오긴 한데 아마 양측에서 누가 승소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영향은 SEC 수장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SEC 수장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역할 자체가 기존 금융권을 좀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디지털 자산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 같은 재판 결과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리플이 승소하느냐 아니면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리플이 처음에 SEC에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수장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유세 당시 공약으로 게리 겐슬러 해임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해임이 되게 되면 그게 리플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볼 땐 어떠세요? 이 공약을 트럼프가 좀 지켜줄까요? 재미있게 해서 저도 비트코인 컨퍼런스 저도 유튜브로 네. 몇 달 전 저는 라이브로 봤는데 그때 딱 이렇게 트럼프가 나와서 파이어 게리 겐슬러 맞아요. 파이어 게리 겐슬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비트코이너들 네. 한 하면서 와 막 이렇게 했던 게 했어요. 저도 이제 네.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기억납니다. 났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마 이제 봐야겠죠. 실제 파이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사실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디지털 자산 모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술 쪽도 아시고
뭐 그분의 백그라운드 보면 모르시는 분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 트럼프의 현재 이게 스타일로 보면 지금 예상을 잘 못하는 걸로 의사결정하잖아요. 네.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앨런 머스크까지 뭐 이렇게 뭐 국가의 일종의 유언으로 임명으로 했죠. 예, 임명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날 거예요. 막 우리나라 기업가가 정부에 들어와서 기업도 하면서 규제 철폐하는 것 같은다면 난리는 날 텐데, 미국은 좀 특이한 나라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이상 뭔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트럼프 스타일이 사업가잖아요. 난 다른 뭐 혁신, 도전을 할게라고 하는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게리 겐슬러가 만약에 진짜 해임이 되면 아마 이 SEC도 바뀌면 아마 이 리플 이제 소송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이나 이 크립토 씬에서는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인 뉴스도 많아지실 것 같고 바빠지시긴 할 텐데, 이제 근데 그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뒤처져 있죠. 네, 뭐, 맞아요. 뭐 주제하고 뭐 직접적인 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좀 이렇게 열심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혁신적인 걸 좀 채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 지금. 왜냐면 이 트럼프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하신다면서요. 우리도 한국도 이렇게 좀 같이 보조할게요. 이렇게 뭔가 기브앤테크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